장기화된 건설 경기 침체에 최근 부산 지역 중견 건설업체 2곳이 잇따라 부도 처리됐습니다. 업계에서는 관급 공사 물량 확대와 건설비 현실화 시행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9일 부산법원 종합청사 주변에서 흉기로 사람을 살해한 남성에게 경찰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남성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장군 좌강천변 일대가 형형색색 물들었습니다. 4만여 그루가 넘는 장미꽃이 만발하면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5월을 상징하는 꽃하면 장미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장미의 계절이라고 하죠. 기장군 좌광천변에는 200종이 넘는 장미가 꽃을 피우면서 시민들의 눈길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장군 좌광천과 인접한 공원이 형형색색의 색깔로 화려하게 물들었습니다. 빨간색부터 연분홍, 진분홍, 노란빛의 새하얀색까지 꽃송이마다 색도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입니다. 5월의 여왕이라 불리는 장미입니다. 장미꽃 향기로 가득 찬 공원을 거니는 시민들의 표정에는 설렘이 가득합니다. 남녀노소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으며 풍경을 기록합니다. 너무 좋아. 보면은 마음이 딱 젊어지고. 내가 그러니까 처녀 때 생각이 나. 내가 지금 80, 90 다 됐거든요. 얘 들어오면 또 향이 나잖아요. 네. 우리 애들한테 보내려고. 장미는 5월 중순에 피어나기 시작해 10월까지 꽃을 피웁니다. 특히 이곳 좌광천변 윗골공원과 구목정공원에는 세계 각국의 200종 넘는 장미를 한 곳에서 볼 수 있어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올해는 약 1000본의 장미가 추가로 식재되면서 더욱 풍성한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총 저희 윗골공원과 구목정공원에는 총 229종의 장미가 있고 총 4만 5천여 본의 장미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개화율은 한 70%에서 80% 정도 개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장군은 장미원을 비롯해 좌광천 생태하천 일원이 부산의 대표적인 정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방정원 등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최근 부산 지역 중견 건설업체 2곳이 잇따라 부도 처리되면서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 것이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침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지난해 시공능력 평가액 705억 원, 부산 29위의 중견건설 업체인 익수종합건설에서 신축 중인 15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축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해 3월 착공해 오는 10월 완공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완공 여부가 불확실해졌습니다. 유동성 위기에 몰려 지난 3월 최종 부도 처리됐기 때문입니다. 분양이 지금 시기에 쉽지 않았을 거거든요.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었던 건지 관리해도 보니까 미분양이더라고요. 아마 거기도 같지 않을까. 비슷한 시기 시공능력 평가액 790억 원, 부산 25위의 남은건설 역시 부도 처리됐습니다. 남은건설은 부산에서 다수의 근린과 상가시설을 건설해 부도에 따른 여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 건설업계 위기설은 지난해부터 불거졌는데 결국 지역 중견업체 2곳이 잇따라 부도 처리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건설 자재비는 3년 전 대비 30%가량 올랐습니다. 여기에 장기간 지속된 고금리로 미분양이 늘어났고 결국 건설업계의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민간 건설 경기 침체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관급 공사 물량을 늘리고 공사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지역 건설업을 살리기 위해 가독 신공항 건설 등 공공개발에 지역업체 참여율이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 안 좋죠. 사실은 뭐 지금 뭐 일거리도 많지 않고 민간공사가 이렇게 주고가 있으니까 공공을 조금 좀 풀어줘야 안 되겠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전국적으로 10개 건설사가 부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난 9일 부산 연제구 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중계 방송을 하고 있던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A씨에게 경찰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범행 도구와 도주에 사용할 렌터카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와 피해자와의 갈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 없습니까? 사회에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계획범죄라는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특가법상 보복살인죄는 사형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지난 15일 낮 12시쯤 부산 금정구 선동의 한 화훼용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비닐하우스에서 재배 중이던 난초 천여 주를 태워 소방서 추산 2,4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비닐을 덮는 과정에서 사용한 그라인드 불티가 주변 내장재로 옮겨 붙으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6시 20분쯤 부산 영도구 동삼동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50대 A씨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3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또한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거실에서 최초의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허가로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해온 승합차 기사 A씨 등 2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역 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태우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 일대를 안내해주겠다고 접근해 20차례에 걸쳐 500만 원을 받고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 등 2명을 여객자동차 운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부산시의회 이승우 의원이 부산 추모공원 중축과 관련해 상수원 보호구역 그린벨트 해제 약속을 지킬 것을 부산시에 촉구했습니다. 이승우 의원은 부산시가 부산 추모공원 봉안당 시설 중축을 정관읍 주민과 협의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2003년 부산 추모공원 신설 논의 당시 부산시가 두명, 월평, 임곡 삼수원 보호구역 그린벨트 해제를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부산시가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정관읍 주민들의 동의 없이 추모공원 확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시가 교통안전 맞춤형 솔루션을 발표했습니다. 부산시는 2026년 교통사고 사망자 70명 이하를 목표로 고령자, 이륜차, 화물차 안전 강화를 중점으로 4개 분야 34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과제에는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역 집중 개선, 후면 번호판 무인 교통단속 장비 구축, 보행환경 개선지구 조성,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습니다. 16일에는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교육장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제15차 부산 미래혁신회의가 열려 교통안전 분야 전문가들과 실무기관장들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 지역 아파트 전세가가 0.08%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가 상승은 지난 2022년 5월 이후 23개월 만입니다. 지난해 4분기 12,000여 가구 규모의 신규 물량 공급 이후 봄 이사철을 지나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이후 부산 지역 아파트 전세가와 매매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 국회의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번 경선 사실상 본선이나 마찬가지인 셈인데요. 이세진 기자가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2대 첫 국회의장직을 눈앞에 뒀습니다. 16일 열린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결정된 겁니다. 오선 의원은 전체 169표 가운데 과반의 선택을 얻어 또 다른 후보였던 육선 추미애 당선인을 누르고 선출됐습니다. 22대 민주당 당선인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서 저에게 큰 숙제 또 일을 맡겨주셔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당초 이번 경선을 두고는 여러 말이 오갔습니다. 이딴 후보들의 사퇴 이후 당 기류가 추미애 당선인 쪽으로 돌아섰다는 예측도 나왔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선수는 관례일 뿐이라며 후보직을 끝까지 수행한 의원은 의장직에 한 발 올라선 소감에서 민심의 뜻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중립이 몰가치가 돼선 안 된다.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말로 자신의 역할을 재정의하기도 했습니다. 민심의 뜻을 따라서 국회가 할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또 부의장과 함께 끌어가는 국회는 반드시 나라를 나라답게 하고 국민을 살기 좋게 하는 그런 국회가 될 것입니다. 한편 과반 득표로 당선되는 국회의장은 원내 1당 후보가 맡는 것이 관례로 다음 달 22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이날 민주당 국회 부의장 후보는 22대 국회에서 4선이 되는 이하경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함안에서는 전통 불꽃놀이인 낙화놀이가 펼쳐졌습니다. 연못 위로 꽃가루처럼 흩날리는 불꽃이 그야말로 장관을 연출했는데요. 무진정을 붉게 수놓은 현장, 영상 리포트로 준비했습니다. 떨어지는 게 좀 꽃가루 흩날리듯이 되게 예쁜 것 같고 물에 비친 모습도 너무 예쁜 것 같아서 되게 만족스럽게 보고 가는 것 같습니다. 멀리서 운전해서 왔는데 생각보다 더 예뻤던 것 같고 어디 가서 볼 수 없는 그런 추억 쌓고 가는 것 같습니다. 탈핵 부산시민연대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부진의 임시저장 시설 설치가 포함된 고준위 특별법은 핵 진흥의 도구로 이용될 것이 뻔하고 향후 지역을 영구 폐기장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산 시민들이 핵발전소 지역 당사자로서의 고통에 더해 핵쓰레기장의 위험까지 강요당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체는 정부와 핵산업계가 노후 핵발전소를 수명 연장하고 신규 핵발전소를 추가 건설하기 위한 속내를 고준위 특별법의 통과로 이루고자 하고 있다며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는 법안을 졸속으로 거래하지 말고 폐기할 것을 21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